여러분들의 연애를,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요, 잠수 이별을 당해서 매우 고민하시는 구독자분의 사연 함께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잠수 이별을 선물한 그 그녀의 마음은 뭘까? 네, 이해하려고 사실은 되게 애써 봤어요. 자, 오늘은 잠수 이별을 당한 우리 피해자들 왜 이렇게 힘들고 다른 이별보다 이 이별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지, 어떠한 심리적인 아픔들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잠수 이별에 대한 당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대처법에 대해서 코칭룸에서 함께 공유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가장 사실 힘든 이유가요, 심리학적으로는 바로 미해결 과제 때문입니다. 미해결 과제라는 건요, 그러니까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는 건 계속 내 안에서 뭔가 계속 찝찝하고 괴롭고 불쾌한 감정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 미해결 과제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미해결 과제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잠수 이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거는 상호가 나와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그 마무리를 제대로 짓는 건데, 한쪽에서는 잠수를 하면서 그 이별을 택했고, 한쪽에서는 이게 이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끝을 마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미해결 과제가 이제 계속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 이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또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마음들이 바로 공허함, 허무함, 그리고 이제 또 화도 나고, 내가 뭐 이렇게 무시당한 건지.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은 무려 2년이나 그렇게 깊게 관계를 또 맺으셨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이별을 당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나?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자존감까지 떨어지겠죠.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돼?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이러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또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쫓아가고 싶다가도 막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감정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이제 우울에 기반한 거죠. 네. 그래서 이별이 주는 뭐 우울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잠수 이별은 사실 내 자존감을 침해한 만큼 내가 사람을 만나는 어떤 자신감, 내 존재감을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되게 크기 때문에 몹시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수 이별을 당한 분들이 이제 많이들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끝이 분명했다면, 그러니까 이 과제가 해결이 됐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희망 고문을 계속합니다. 연락 올 거야. 뭐 그래, 한 2달, 이 사람은 원래 좀 신중한 사람이니까 한 달 있다가 연락 올 거야. 언제 연락 올까요? 뭐 제가 그냥 저는 좀 기다리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연락 올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 싶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희망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요, 잠수 이별은 사실 명확하게 더 빨리 이게 이제 이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상대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 헤어진 거야? 헤어진 거면 분명하게 말을 해줘 라고 해서 종지부를 쓰면 되는데, 이런 희망 고문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진짜 끝날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선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다 준 채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냥 기다리는 거. 그런데 그 기다림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처음에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시당하고 아까 화도 난다 얘기했지만,
기다림이 계속 익숙해지면요, 그리워져요. 그래서 이 그리움 때문에 나는 이 사람만을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은 곧 언젠가 나한테 올 거라는 믿음이 되게 강해지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잠수 이별을 극복하는 모습까지 막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이런 유리멘탈적인 그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자,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건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는 건 좋은데, 마감 기한이 스스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 내가 한 달은 그래 기다려 볼게. 한 달은, 너도 그래 생각할 시간이 정말 필요하겠지. 딱 뭐, 3월 한 달 동안까지는 나도 기다려 볼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마감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없고 그 사람한테 아무 반응이 없다면 나도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 마감 기한을 정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힘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한테 다 준 거잖아요. 다 상대가 나타나야, 상대가 이야기를 해야, 상대가 끝을 내줘야. 근데 그거를 다 맡기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다 잘 정리를 해서 손편지를 쓰든 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진짜로 표현할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힘들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러한 말을요. 이 말조차 못한 거를 사실은 되게 후회하고 이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상대와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후회되지 않는 행동,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속마음이나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진솔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상대가 어떤 반응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 컨트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한테 모든 거를 맡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도 사랑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지막 과정. 그러니까 사랑의 해피엔딩이 뭐 결혼이나 연애를 하거나 뭔가 함께하는 계속되는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사랑의 엔딩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별 또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또 마지막 사랑을 담아서 종결하는 이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잠수 이별을 당해본 사람은 이제 이 이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이별이 그래서 이렇게 예의를 다하고 서로 진솔하게 마무리를 함께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누군가와 또 다른 사랑을 하고 또 다른 만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별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잠수 이별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너무 큰 아픔을 당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사랑과 내가 맞이하는 어떤 이별에 나는 되게 성숙하게 대처했다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지금 마음도 힘들어주는데 배운다는 표현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별을 앞뒀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성숙하고 그 다음에 진솔하게 또 상대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이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그 잠수이별이라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프고 오랫동안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상대한테 모든 걸 너무 맡기지 말고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코칭룸의 연애 코칭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들, 네, 코칭룸에 네,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심리,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에스테 클래스 코칭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연애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